올해 45세인 나는 5년 전에 지역으로 이사와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 나도 돼지를 키우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원래 이 농장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이었어. 그러나 아버지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무리한 일은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어. 그래서 아버지는 은퇴하고 농장에서 물러났어. 그런데 나이도 있는 아버지 대신 나가 돼지 농장을 운영하기로 했어.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혼자서도 농장을 운영할 수 있어. 주말에는 취미로 서울로 올라가 전시회를 감상하는 것을 즐겨. 오랫동안 즐겨온 취미라서 최근에는 동호회에 가입했어. 그곳에서 예비 신랑을 만났어. 나이 차이가 별로 없고 전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매너도 좋아 친해졌어. 서로 가까워지고 만남이 깊어졌어. 그러던 중 그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알았어. 게다가 얼마 후에는 나에게 청혼까지 했어. 이에 나는 놀랐어. 우연히 만난 그가 의사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 내가 의사와 연애를 할 줄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조금 신기하긴 하지만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까지 고려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마음이 편한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다. 진심으로 생각해 볼게. 조금 망설였지만 청혼은 승낙했습니다. 저는 돌싱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도 돌싱인 데다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를 양육 중이었고요. 그래서 서로의 처지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결혼을 약속한 뒤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의사 집안이라고 하니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별말은 없었고 그냥 예비 시어머니가 조금 말이 많다고 했어요. 나이는 70대 시라고 했고요.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보니 예비 신랑 말마 떠나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다지 관심이 없고 본인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대 분들에 비해 엄청 카랑카랑하고 똑똑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재혼 상대 데리고 온다더니 기구나 반가워 잘 부탁해. 우리 아들이 내 이야기는 얼마나 했나 몰라. 내가 요리 원데이 클래스를 하거든. 요즘 요리 연구가로 요리책 내려고 준비 중이야. 그런데 원래 이랬던 건 아니다. 내가 원래는 식당을 했었거든. 근데 그 식당 있던 지역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오면서 대박이 났잖아. 아, 나도 보상금 많이 받고 나와서 미리 사뒀던 땅에 건물 올렸거든요. 들이 그 뒤로는 의사 되어서 돈 보니까 나도 편하게 살아. 아들이 돈 많이 보니까 나도 60에 들어서는 은퇴도 했거든. 우리 아들 진짜 효자지고 참 잘 산다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이렇게 혼자 좋기 30분은 떠들었어요. 그러더니 그제서야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방 산다고 하지 않았어. 재혼하면 집은 어떻게 하려고요? 미래 시아버지와의 대화. 미래 시아버지는 의사가 되면 저희 동네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파이낸스 닥터로 일하고 있는데 중간 정도의 집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파이낸스 닥터라는 얘긴 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되면 의사가 되는 게 낫죠. 파이낸스 닥터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웃음거리겠죠. 미래 장모는 내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파이낸스 닥터라는 말에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내 직업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이전에는 세무사로 일했었는데 요즘은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농장에서 일하는 건 어떤가요? 세무사로 일했던 거야? 솔직히 말해서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좀 그렇게 느껴지냐? 세무사는 영 어색해 보였어요. 솔직히 재밌는 소잇을 하나 튕겨낸 줄 알았어요. 그날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시댁을 나와서 긴장이 풀렸어요. 고약 장모는 명품으로 휘감고 큰 반지를 차고 계셨어요. 그녀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외모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나를 데리고 의사 엄마들의 모임에 가보겠다는 거였어요. 이에 다음 주에 의사 엄마들의 모임에 갈 수 있겠니? 그 모임은 몇 년째 하는 거고 예비 며느리가 생기면 한 번씩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그런가 봐.
너도 이젠 예비 며느리니까 같이 가자고. 정말이지? 그럼 다음 주에 괜찮아요.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 주에 일정이 괜찮아요. 일단 가볼까 했지만 긴장되네요. 고약 장모를 만난 후에는 그 모임 엄마들은 어떨지 조심스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 입고 고약 장모와 함께 모임에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아들과 결혼하는 아가씨인데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회계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어머 회계사분이 오셨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반가워요. 어서 앉으세요. 네, 안 하셨나 봐요. 회계사분이 정말 똑똑하신 아가씨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좋아할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 회계사로 소개된 거 아니겠죠? 세무사로 일할 거예요. 처음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하고 앉았어요. 다 같이 있는 집 사모님이 계신 것처럼 최근에 다녀온 해외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처음 보시는 아가씨는 어느 대학에서 나왔어요? 회계사 분이신 만큼 좋은 대학에서 나온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좋은 대학에서 나온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는 서울 일대에서 나왔대. 참 똑똑하고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아주 대단하죠. 축하해요. 의사 남편과 함께면 그만큼 스펙이 높아야죠.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회계사로 출신 대학을 과장해서 말한 건데 서울대가 제 출신 대학으로 오해된 거예요. 제가 바로잡을 기회도 없이 예비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말한 거죠.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딸을 그렇게 잘 키우셨다면 집안이 넉넉하신가 봐요. 제 부모님은 유통회사를 운영하시며 잘 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유통사업이 잘 되는 곳들은 정말 대단하네요. 지방에서도 그렇게 잘 번다니 정말 대단해요. 제가 입을 열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대답에 놀라버렸어요. 갑자기 부모님은 유통회사 대표가 되었다는데요. 예비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자꾸 나와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걱정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를 위해 하는 이야기냐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좀 어이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저는 회계사로 졸업한 서울 1위 대학 출신이지만 부모님으로 부동의 유통회사 대표님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엿보며 제 솔직함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후 이 경험으로 어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상황은 다음과 같았어요. 나는 예비 시특 얘기했었어. 나는 그 말에 비난해도 되겠어? 의사 아내가 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스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지. 그렇지만 왜 그래? 우리 집 명성 때문이 아니라 너에게 주변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 아들을 잘 뒷바라지하면 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해. 어머니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거야. 남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 기분이 나빴어. 이런 상황에 예비 신랑에게 말했어. 아니, 우리 엄마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해. 그럼 이해해줘야 해. 결혼을 위해 조금 참아줘. 이렇게 말하자 예비 신랑은 민다고 했어. 그러나 그런 상황에 우리 엄마에 대한 거짓말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어. 그런데 기이한 일이 생긴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나를 위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았어. 내가 이 속을 챙기려고 한 척해서 나를 잘 대해준 것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나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나를 균형 있게 다 뜯어 먹으려고 했었어요. 이 사실을 병원 주차장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이 일하는 병원에 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왔다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예의를 지키려고 주차장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여동생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를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의사 아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시켜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재산이나 학력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를 곁에서 지켜줄 줄 알았는데 실은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건가 싶어서 화가 났어요. 그래도 남들 노인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으로 화를 참았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 진짜 화가 났어요. 나는 결심해서 직면해 보기로 했어요. 정말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고민 끝에 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말에 백화점에 함께 가실래요? 아울렛에 들러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온천 스파 호텔에서 숙박 예약도 하려고 하는데요. 여행 코스를 따라가서 즐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물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즉시 좋아한다고 대답했어요. 나는 평소에 명품 가방을 사는데 아까움을 느꼈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수도권을 벗어나 내려갔어요. 중간에 약속한 대로 백화점 아울렛에 들러 명품 가방을 샀어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약속한 것보다 3개를 선택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아주 눈을 번쩍이며 말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아우, 나는 이 색깔을 정말 좋아해요. 이건 올해 신상일까 봐. 역시 명품은 다르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했어요. 제 등골을 빼려는 것이 보였어요. 스카프와 액세서리를 더 고르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예산이 3배 넘게 되었어요. 너무 아까워 솔직히 화내고 싶었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다음 일정을 위해 참고 결제했어요. 그 다음 일정은 집 농장으로 가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작업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사서 예비 시어머니도 즐겁게 해드릴게요. 내가 쓴 만큼 예비 시어머니를 대접해야겠죠? 어머니, 호텔로 가기 전에 우리 집 농장이 있어요. 잠깐 들러서 간단한 일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명품을 사서 기분 좋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더 많은 것을 드려야겠어요. 들린 적도 없이 기괴하게 잘겠어 라고 하더니 알겠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더 좋겠지. 이거보다 저게 봐. 내가 얼마나 이 모델을 갖고 싶어 했는지 몰라. 마침내 손에 넣었어. 참으로 이뻐. 예비 시어머니는 명품에 홀린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운전해 우리 농장에 도착했어. 우리 농장에는 손님 맞이할 수 있는 작은 건물이 있었고 뒤로는 돼지 우리가 있지.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 건물로 처음 들어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편한 표정 짓더라고. 이 냄새가 나오. 그리고 무슨 소리냐고 하더니 도대체 돼지 울음소리인 것 같아. 건물에 들어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하거나 쉬고 있었고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사무실에서 나와 울타리 밖으로 달려나왔어. 참으로 약하게 태어난 새끼 돼지들을 데리고 와서 돌보기도 하니까. 우와, 놀랐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돼지 아닌가? 대처를 해야겠어? 그래, 새끼 돼지 귀엽지. 여기가 우리 농장이야. 돼지를 키우는 거지? 요꼴이 이번에 태어난 새끼 돼지야. 약한 애들을 건물 안에서 돌보기도 하고 난 그렇게 설명하면서 새끼 돼지를 들어가서 울타리 안에 넣었어. 예비 시어머니는 붉게 질렀어. 내게 이런 일 시킬 생각을 한 거야? 돼지 키운다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고작 돼지 키우는 것밖에 없구나. 나 참 불결하고 천박해서 그런 것 보여주려고 데려왔네. 말 아들이 의사랑 결혼하려고 이런 거야? 도둑년맨 안 됐어.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파이야 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받은 선물들은 대신 피해를 줘야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으니까 파원을 말하며 얼굴을 싹 갈아치웠어요.
돼지 새끼가 질린 것을 보아서 자기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울그락푸르락 했어요. 직원들이 내 눈치를 보는데 여유롭게 웃으며 직원들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래, 그거 보여주려고 힘들게 왔어요. 파혼이라 그러면 후회할 거예요. 예비 신랑이 의사라도 돈이 필요해. 그리고 파혼할 거면 오늘 받은 선물들 환불해야 해요. 내가 말했잖아. 우리에게 속은 대가로 받은 돈이니까. 이미 다 써버려서 환불할 수 없어요. 우리를 속였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하지만 들어보니까 넌 내가 의사라는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속였어? 내 직업을 속인 게 아니냐고. 하지만 잘 모르시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싫어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끌어서 차에 태웠고 우리 농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농장에는 건물 뒤에 돼지 막사 하나만 있었어요. 그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수백 마리 돼지를 키우는 대형 돼지 농장이 있었어요. 그곳이 우리 가족의 농장이었죠. 시설들은 완벽히 갖추어져 있었고 매우 청결하게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육가공 회사들도 항상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농장에 있는 수백 마리 돼지를 보세요. 모두 제 돼지들이에요. 어머님, 한 마리의 돼지고기의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특히 서울에서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욱 모르죠. 예전에는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하시면서 고기 구입에 대해 기억해 보시죠. 저는 이렇게 말하며 예비 시어머니를 조금 꾸짖는 듯한 느낌으로 말했는데 그녀는 이미 농장을 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우리 농장은 상당히 크고 생각만 해도 돼지 숫자나 땅 가치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도 돼지를 팔면 얼마나 이득이 남을지 고려해야죠. 돈을 벌어야 모든 것을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요. 이는 고래일이지만 어찌됐든 어머님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말했어요. 다시 건물로 돌아와 우리 농장의 1년 매출을 보여줬어요. 세무사 경력도 있었거든요. 저는 회계사무실로 보내기 전에 대부분의 매출을 계산했어요. 이게 우리 농장 1년 매출 규모예요. 예비 시어머니 앞에 매출 기록을 던졌더니 그제서야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떡 벌리는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몇십억대의 1년 매출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갑자기 저한테 말까지 더듬으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정도로 벌어 아이 나는 몰랐지. 이게 매년 이런 거야? 그럼 우리 아들 개원 비용 정도는 문제도 아니겠네. 아유 나는 촌에서 돼지나 키우는 게 촌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액수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네네. 저는 농작 매출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해보고 농장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농담 삼아 서울촌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제서야 예비 시어머니는 이전에 제가 예비 시어머니의 모임에 따라가서 그랬던 것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제 눈치를 보는 것이었어요. 하기는 할 말이 없었겠죠. 이런 줄은 모르고 그동안 제 직업이랑 우리 부모님 농장을 무시했으나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비 신랑한테도 한번 이야기는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멜 씨가 제 직업이랑 저희 부모님 농장을 무시하면서 하도 거짓말을 하셔서요. 이 결혼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 솔직히 결혼 안 해도 아실 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거의 무릎을 꿇은 자세를 하고 제 손을 잡고 애원하는 것이었어요. 아유 그런 소리 마라. 내가 그때는 이런 걸 하나도 몰라서 그랬어. 아, 돼지 키운다고 해서 그냥 시골에서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아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우리 아들을 도울 귀인이다. 아니가 결혼할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어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농장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루는 줄 몰랐다면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덜 중요시하고 대충 대우하고 안쓰럽게 다루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시어머니 집안과 결혼해도 괜찮을까 조금 고민이 들어요. 생각을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에 전에는 정말 몰랐어서 그랬다니까.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잘하면 돼. 그럴 필요 없이 이건 인연이니 조금 차이를 내보자. 네, 결혼을 조금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더니 예비 시험 연리가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대답이 없어서 그냥 바로 결혼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예비 시험 연리가 너무 난리를 쳤었던 걸까봐.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따라서 예비 시험 연리를 호텔로 맡겨놓고 예비 신랑에게도 연락했어요. 아가야, 어머님이 나한테 명품 가방을 몇 개 쳐부수려고 하셨대. 돼지 농장을 본 결과 불결할 수 있다고 결국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다시 결혼하자고 소식을 보냈어요. 아가야, 죄송한데 너희 결혼을 조금 천천히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결혼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에게 미안하지만 좀 기다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뭐라고요? 아, 결혼을 재고하려고 하는 거야? 의미가 그따구야.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시간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솔직히 나도 기분이 나빠 업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저의 결정에 예비 시어머니는 놀랐지만 지원해주겠다며 안심한 표정을 지었죠. 결국 예비 신랑,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나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다시 화해했고 결혼 준비에 다시 긍정적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서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말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제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제가 결정할 것입니다. 어머, 아유, 그래. 그거야말로 쏙 들게 잘 설명할게. 예비 시어머님은 정말로 제 말이라면 뭐든 할기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의사 엄마가 되는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아참, 다들 기억하죠? 우리 아들이랑 채연하는 아가씨? 네, 실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 이 아가씨는 내 집이 큰 돼지 농장을 하죠. 근데 엄청 크고 고급 돼지 고기만 취급해서 연매출이 수십억 단위예요. 이 아가씨는 세무사 하다가 지금은 부모님 농장을 맡아서 운영해요. 대단하죠? 네, 맞아요. 아참, 제 대학은 제가 웃으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예비 시어머님은 우물쭈물하다가 말했어요. 참, 그리고 서울이리대학이 아니라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대요. 하지만 뭐 어때요?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사람 능력이 대학 학벌로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아들 개원 비용도 대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며느리가 될 것 같아요. 들으신 대로 해요. 저번에는 어머니가 저에 대해 잘못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저번에 하신 이야기는 실제 저랑은 완전히 달라서 사실상 거짓말이거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모임에 나온 사모님들도 의외로 한마디씩 거들라고 했습니다. 어머, 그랬어. 아이,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 매출이 수십억이라는데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하셨네. 그러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왜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이 있죠. 이야기해 주신 게 다 어이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말을 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할 말도 없고 해서 완전 당황해졌고요. 참 통쾌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크게 웃었어요. 그러나 의사 남고 제가 얽힌 드라마는 여기 끝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를 방황하게 한 뜻밖의 반전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또 하필 우연하게 보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닮아서 또는 예비 신랑이 거짓말을 한 덕분이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예비 신랑과 논의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얼굴도 보고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예비 신랑이 일하는 병원에 갔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물었어요. 오늘 출근하는 날이라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온 건데 출근은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오전 근무만 하는 날이라서 방금 나가셨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기절할 지경을 하도 진정을 잃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본성을 알게 되었던 그 주차장에서 예비 신랑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어요. 오래 기다렸어 라고 빗소리를 내미며 나를 볼 때 정말 아름다워요. 매출이 수십억이라는데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하셨네. 그러게요. 완전히 다른. 나는 나 혼자서 우리 형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형, 우리 오늘 점심에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갈 거지? 당연하지. 나는 아직 개원은 못했지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래, 오빠는 언제 개원할 거야? 얼마나 걸릴까? 조금만 기다려. 나는 원래 만나던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돼지 농장을 한다고 이야기했어. 아, 나도 솔직히 그 돼지 농장이 잘 되는 얘기만 들었지? 얼마나 돈을 벌지는 잘 몰랐어. 근데 이번에 우리 엄마가 보고 왔는데 연간 매출이 수십억이 되대. 개원 정도는 껌이라는 얘기지. 그 여자를 통해서 개원 비용을 받아낼 거야? 아, 그래서 중간부터 너를 만나면서도 안 헤어진 거야? 나는 숨어서 이 얘기를 듣다가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어. 예비 신랑은 다른 여자랑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돈을 휘갈겠다고 했어. 생각도 못한 일에 충격이 컸어. 그 예비 시어머니를 견디고 용서하려 했던 건 다 예비 신랑 때문이었어.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듣다가 놀랐더라. 솔직히 그 여자에게도 질려서 파워를 낼까 했는데 중간부터 너도 만났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냥 참고 결혼하라고 하더니 다른 여자 만나는 건 결혼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게니까 결혼은 돈 많은 여자랑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어? 그래, 형이 나는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걸 찬성해. 그 여자에게 개원 비용을 휘갈아도 형도 편해지고 나도 좋을 텐데. 개원한 뒤 이혼하면 되는 거야? 거 알아. 그녀 정말 가염하다. 자기가 속았다는 걸 모르고 결혼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결국 형제의 진정한 사랑은 나 말고는 없다는데 어이가 없어.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입이 벌어졌어. 결혼해서 개헌 비용을 찢어버린다는 생각과 결혼 후에 외도를 마음껏 해도 된다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의 생각도 놀랐지만 그러다가 예비 신랑과 날개가 달린 그 여자의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어. 개헌 비용을 찢어야 한다는데 본인 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된다는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니. 진짜 쓰레기들은 쓰레기들끼리 소통하는구나 싶었어. 내 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쓰레기들로부터 농담을 듣고 참지 못했어. 그래서 제대로 보복해주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우리 농장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 우리 부모님께도 제대로 인사드리고 농장 운영하는 것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 내 말을 듣고 둘 다 깜짝 놀라면서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 정말 미묘했지만 나도 계획이 있었거든. 자네 농장에 처음 가보는 것 같아. 아, 진짜 재밌겠다. 나는 동물을 좋아해. 얼른 가고 싶어. 나는 전에 가봤을 때 정말 넓고 좋았어. 시설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돼지도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더라고. 우리 예비 며느리가 함께 가보자고 하는데 반드시 가봐야지. 정말 사람이 너무 축혀주는구나. 내 안면부터 풀어졌어요. 화난 마음이 있었지만 이후를 위해 아껴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저희 돼지 농장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나는 두 사람에게 작업복을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어머나, 이걸 입으라고 뭘 시키려고. 그냥 옷이 더러워지는 게 아닌가 싶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농장은 그렇게 다닐 때 옷에 뭐가 많이 튈 수도 있거나 혹시 모를까 입어두세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알겠다 하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나는 그 둘을 데리고 돼지 우리로 갔어요. 어라, 막사가 텅 비었네. 돼지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막사에 가면 돼지들은 오늘 바깥 초원에서 잠시 방생을 해둔 거예요. 막사에 돌아오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돼지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활동성도 높일 수 있어서 좋아요. 막사는 처음 와봤네. 당신 개헌 비용 벌어다 주는 거로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이 오늘 시내에 나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같이 막사 청소를 조금 도와줄까 해서 내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청소 도구를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처음에는 약간 꺼리기는 했지만 얼굴로는 웃으며 청소 도구를 받았어요. 아마도 나에게 큰 돈을 뜯어낼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든 지시대로 따르기는 했어요. 예전이었으면 왜 이런 일을 시키냐고 소리쳤겠지만 말야요. 두 사람은 서로 맞지 않아 청소를 시작했어요. 아주 어설프게 말이야. 사실상 하는 척이었다든지 상관없기는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갔어요. 리더가 되어서 돼지떼를 한 번에 돼지 우르르 막사로 밀어넣었어요. 내가 투자를 시작하자 돼지들은 우르르 돼지 막사로 몰리기 시작했죠.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례하게 돼지 돼지야 무례하게 냄새나는구나 돼지 보이저라도 여러분은 시댁 모시지 않은 며느리와 아들 사위가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누가 먼저일지도 없이 나가려다가 통로 쪽에 쌓여있던 미끄러운 돼지 똥을 밟고 넘어졌어요. 크게 소리쳤을 때 보니 두 사람은 미끄러져서 똥통에 굴러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나 죽겠어. 어우 냄새 좀 봐. 나 이러다 죽어버리겠구나. 자기야 살려줘. 이게 다 뭐야. 아주 가관이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말 그대로 똥통에 굴러가고 있구만. 참 재미있네. 진작이 이랬어야지 했는데 속에서 똥냄새가 나듣더니 바깥에서 똥이 묻었기에 잘 어울리네. 자기가 가야 할 곳에 가는 것 같다. 그냥 소리 지르는 것도 좀 너무한 거 아닐러냐? 나는 웃으며 구경하고 있으니 발버둥 치다가 겨드랑이에서 일어서 설치는 시어머니와 신랑이 내게 화를 내더라고. 자기야 이건 널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넌 우리 놀림쳤어. 이러는 거지. 장난도 지나쳤어. 아이야 이제 나가는 거 좀 도와줘라. 내 너무했어. 이런 거 몰라도 돼지 싫어한다는 거 알겠잖아. 어떻게 우리 일으켜주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나는 두 사람을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가져온 파일을 보여주며 얘기했어. 아니요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똥은 똥통에 두어라고 주의하는 거야. 그리고 일은 확실히 말해둘게 있어. 너희는 파혼할 거야 역시. 결혼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파하게 되면 이 서류는 필요될 것 같네요. 제가 예비 신랑 몰래 준비한 선물이 있었거든요. 예비 신랑이랑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개원 말이에요. 제가 가계약했던 개원할 건물 서류인데 이건 없던 일로 하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두 사람은 또다시 급하게 태도를 바꾸며 저에게 살살거리며 말했어요. 자기야,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화가 난 게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갑자기 파워나 자느니 귀여운 건물 서류는 필요 없다느니 하면 어떡해? 일단 진정하고 나한테 말을 해봐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말로 하자. 우리 콜린, 건 없던 일로 해줄게. 개원하면 너도 좋고 우리도 다 좋은 거잖아.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말로 해봐. 두 사람의 이런 가증스러운 말에 전 드디어 정색을 했어요. 그리고 똑똑히 말해주었죠. 저도 다 들은 게 있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전 저랑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덜하고요. 그것도 저랑 결혼해서 개원 비용 뜯어내려고 하는 특급 쓰레기랑. 그런데 어머니도 대충 알고 있었죠. 저랑 결혼시키려는 건 오로지 개원 비용 뜯으려고 하는 거였잖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미쳤다고 결혼을 하겠어요? 당연히 파혼이 파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개원 같은 건 꿈도 꾸지 마세요. 파할 거고 이건 업일로 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 눈앞에 건물 서류를 짝짝 찢어버렸어요. 두 사람은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말리려고 하다가 또 똥통에 미끄러지더니 그 한심한 꼴을 보면서 나는 이제 그들과는 끝났다고 말했다. 적당히 하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지라고 말했다. 다시는 보지 말라고 했고 이제 당신들을 똥통에 분리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들 둘 다 차단할 테니까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 그들은 막사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겨우 차를 타고 떠난다고 했다. 직원들이 배를 잡고 웃으며 아주 똥냄새 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내가 그들을 속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이 경험은 어이가 없었지만 나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었고 주차장이 나를 살렸다고 생각한다. 할아버지가 저를 참 예뻐했지만 제가 이혼했을 때 너무 속상해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다시 겪을 수 없다 생각한 할아버지가 나를 살렸다고 느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우울한 생각은 버리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올 2년은 더 나은 2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건 같아요. 과거의 아픔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만 만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